자, 이렇게 삼각형에 요 특정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같은 각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딱지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학책 보면 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이쁘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삽입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하나 임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등분선을 이제 그려보죠. 이런 경우에는 뭐 채우기가 보통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기준 삼각형이고, 여기에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도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작도를 할 때는 이 꼭지점에서 이 컴퍼스 같은 거를 대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그려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같은 지름의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그려서 만나는 지점, 이쪽이 이제 이등분하는 점인데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컴퍼스로 그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 원을 하나 클릭해서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잡아다닙니다. 좀 적당하게 크게 해줘야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끌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운데로 갖다 붙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뒷부분하고 겹쳐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하죠. 이런 거는 채우기는 없음을 하고, 자, 윤곽선을 이렇게 보이게 하면은 이게 더 선명하긴 한데, 이렇게 가이드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도형을 분해하고 합치고 해야 되는 일들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색깔은 있고 윤곽선은 없는 걸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합치고 분해하다 보면 이게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뒷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투명하게 해줘서 중간에 색깔은 있지만 뒷부분이 비쳐 보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 클릭, 쉬프트 클릭하고 이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내줍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조각을 내버리면 나중에 원본 같은 걸로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함부를 이제 복사할게요. 복사를 하고 윗부분에는 이제 원이 없는 이게 원본이죠. 원본 하나 남겨놓고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전체를 다 씌워서 조각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각이 되어져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선이 뭔가 만나는 부분이 교점이 돼서 가이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이것도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죠.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선하고 요 선, 여기를 있는 요 교점을 있는 부분의 반을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등분선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등분선을 만드는 거는 다시 원을 그리고 원을 그려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을 하나 그려요. 자, 이쪽에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교점이 보이죠, 뭔가. 그럼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선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 끝점을 잡고 요 끝점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진한 파란색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형을 중심으로 화면이 커지죠. 자, 이거에 요 가운데 점을 찾는 거예요. 자, 가운데 점은 다시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항상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을 여러 가지로 작도할 때는 선과 직각삼각형과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이것도 윤곽선을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고 이 상태로 한번 써보죠.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갖다 붙는 요 점이 있죠. 요 선하고 갖다 붙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붙죠. 그럼 요 위아래로도 딱 맞춥니다. 이쪽으로도 딱 붙여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를 다시
높이를 요 절반으로 줄일 건데,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요 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비례에 따라서 쭉 줄이면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가이드를 잡아줄 때에는 외곽선하고 중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왼쪽 위쪽에 있는 모서리를 쭉 마우스로 잡아서 당기다 보면은 여기 어느 순간에 여기 가운데가 딱 잡혀요. 이렇게. 요게 중점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선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 이쪽에 교점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럼 요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파란색이 되게끔, 접착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정확하게 이등분선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확대를 해보게 되면, 그럼 이 선이 쭉 날아가서 이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끝점을 잡아서 당겨줍니다. Shift 키를 누르지 않으면은 이 각도가 깨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게, 이게 어느 순간에 여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딱 멈춰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이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요걸 하나 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릴 때는 여기에다가 다시 삼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이것도 윤곽선을 없애고 반전을 시키고,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딱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맞춰주고, 요거랑 맞춰줘야 되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폭도 딱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삼각형이 된 거고, 이 삼각형을 그대로 비례로 쭉 키울 거예요. 그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럼 쭉 만나겠죠. 여기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도형에서 요 도형을 빼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그린 요 큰 직각삼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럼 두 개가 씌워졌죠. 여기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남겠죠. 요거를 카피해서 이쪽에 와서 다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이제 그려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다 그 교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갖다 붙을 수 있죠.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어서 노란색이 진하게 나오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선을, 아까 만들었던 선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점을 쭉 잡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란색 진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교점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지워버리면 이쪽에 이등분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이등분선을 카피해서 원본에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이등분선이 갖다 붙습니다. 선도 약간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뭐 목적이 있으면 다르게 표시할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점선을 많이 긋기 때문에 점선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등분선이 정확히 그어지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뭐 각도 표시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아까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그쵸? 요거를 위치를 변환시키지 말고 그대로 카피해서 이쪽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붙여넣는데 얘는 좀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럼 윤곽선을 어떤 특정한 색깔, 원하는 색깔로 해주고 도형 채우기를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는데 각도 표시가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줄이면 되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쭉 끌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또 보통 수학책 같은 데 보게 되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은 거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살짝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이 선을 그릴 때 선을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죠. 아니면은 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요 끝선을 이쪽에다 잡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다닌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작되는 점을 좀 올리고 끝나는 점을 좀 내리면
이게 방향이 맞는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요거를 다시 카피해서 하나를 복사하고 요거 이제 각도를 바꾸면 되는데, 각도를 바꾸면은 요 길이가 깨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서 각도를 적당하게 바꿔주고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뭐 적당하게 만들면은 같은 크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정교하진 않지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치고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원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정원으로 Shift 키를 누르면서 원을 그린 다음에, 이거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체력 겹수만 하고 또 가운데를 한번 맞춰보죠. 딱 맞췄습니다. 그러면 대충 얘랑 겹치잖아요. 정확히 안 겹쳐도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한 다음에 요 원하고 여기 있는 아까 만들어진 요 선 있죠. 요거를 같이 클릭합니다. 자, 이게 클릭된 상태에서 요 작은 선을 Shift 클릭, 그 다음에 Ctrl G를 눌러서 그룹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원을 클릭하면 요 원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윤곽선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그룹화 된 것 중에 원이라는 게 있지만 색깔을 없애버린 거고 요 선만 남겨 있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볼게요. 자, 클릭하면 요게 전체 원하고 요 선이 결합된 도형이죠. 요거를 Ctrl D 해서 한부를 복사합니다. 일단 겹쳐요. 겹치는 것도 이 안내선에 따라서 딱 맞추면은 정확하게 겹칠 수 있습니다. 겹쳐진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게 선택된 거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선택창에서 그룹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아래에 있는 거는 먼저 그린 그룹 도형이고, 요 두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두 번째 그린 그림이니까 요거를 요 각도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시계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놔줘요. 그러면 두 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크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두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짜리도 보통 선을 또 두 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1을 그릴 때, 그 다음에 그룹 2를 그릴 때, 그러면 이 그룹 2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다시 요 두 개가, 자, 요거랑 요거랑 요 두 개가 또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룹이 되고, 자, 요거를 다시 Ctrl D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겹쳐주고 정확하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옮겨주면은 이렇게 두 개짜리 표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 옛날 책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둘, 뭐 아니면 세 개짜리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같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뭐 그런 거보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하나 복사해서 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요 원표시도 지우고 여기다가 빨간색 점을 찍는 거죠. 빨간색 점 똑같은 점을 찍고 또 다른 점에는 두 개짜리를 찍고 세 개짜리 찍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점을 하나 그립니다. 점을 하나 그리는데 도형으로 그려도 되지만 도형으로 그리지 말고 그냥 삽입해서 텍스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자, 동그라미를 입력할 때는 한글로 미음을 그리고요.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바로 누릅니다. 그 위중에 동그라미가 있죠. 색깔이 있는 동그라미로 가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럼 이거 1이라고 쳐도 되고 마우스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됐죠. 그럼 요거를 다시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글자니까 글자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너무 크다 싶으면 좀 뭐 작게 만들면 되고, 하나만 넣을 때는 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두 개, 세 개 넣으면은 또 너무 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안 이쁘니까,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뭐 요 정도면 된 것 같죠. 여기도 똑같은 위치 하나 그려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같은 반경으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다시 도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으로 Shift 키 누르고 하나 그려주고, 얘 도형 채우기를 없는 걸로 해서 구분하기 좋게 해주고요. 얘는 가운데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클릭하는 거죠. Shift 클릭해서 두 개를 클릭하고 Ctrl G,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원은 테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원을 클릭하고 윤곽선을 없앱니다. 없애주면은 여기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여기 클릭하면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된 거고, 자, 요거를 다시
컨트롤 D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넣어주죠. 같은 위치로. 그럼 같은 위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회전축을 잡아서 쭉 당기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해서 2등분 표시를 해주게 되고, 참고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거리 표시 같은 거 할 때는, 거리 표시할 때도 원을 하나 그려요. 정원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채우기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시할 때도 보통 대시로 많이 하죠.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이것도 대충 맞추면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도형 편집을 눌러서 이거를 원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노란 점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두 번째 거를 이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크기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B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X, Y 이렇게 적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